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과 무장장비 전시회를 통해 미국 무인기를 그대로 본뜬 정찰용, 공격용 무인기를 선보였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와 영상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고 위성이 없어 한계가 클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비행과 사격 장면까지 공개하자 우리 군은 내심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무인 정찰기 및 공격형 무인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의 정찰 능력에 대해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 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무장장비 전시회와 열병식에서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 사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구형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무인기는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RQ-4 글로벌호크, MQ-9 리퍼와 외형이 비슷한 데다 명칭에 들어간 숫자까지 동일해 그 성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샛별 구형이 비행 중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들의 성능이 미국산 무인기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사시 한반도 전장에선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우선 전면전 발생 시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한미 양국군에 괴멸된 뒤에도 무인 공격기들이 우크라이나전에서처럼 전차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기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 등이 대전차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 등을 파괴하는데 위력을 발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샛별 구형의 무장 능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대전차 미사일 등 공대지 미사일 8발과 활강 유도폭탄, 정밀 유도폭탄 2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무인기가 날개폭이 최대 30m 정도에 이르는 중대형인 만큼 작년 말 서울 상공까지 내려왔던 날개폭 2에서 3m급의 소형 무인기와 달리 요격 격추 등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드론작전 사령부가 전략작전적 수준의 탐지, 감시, 타격, 심리전, 전자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창설준비단에서 현재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올 9월로 예상되는 드론작전사 창설은 작년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를 확보했고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또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평가가 종료됐고 현재 양산 단계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감사원 권고사항을 참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첨단 무인기 개발은 거의 끝냈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형 리퍼인 중고도 무인기와 한국형 그레이 이글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10km 이상 고도에서 수십 시간 비행하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하는 미국 첨단 무인기 리퍼의 버금가는 성능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2년 개발에 착수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무인 정찰 공격기 그레이 이글을 모델로 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감사원이 두 무인기 개발이 거의 끝난 지난해 5월 감사를 개시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1년간 감사 끝에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지적하고 연구원 5명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즉각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건에 대해 군 작전 요구 성능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해결책도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개발이라서 무인기 감사는 전에도 이런 식으로 몇 번 실시됐고 지난해에는 무인기 개발 핵심 연구원 8명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발이란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해야만 성공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시행착오와 실패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연구원들 사기 저하와 연구개발 중단, 전력 공백의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북한이 미국 무인기를 본떠 짝퉁으로 생산 배치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짝퉁 무인기로 베낀 RQ-4 글로벌 호크는 날개 길이가 35.41m에 달하는 대형 기체로 작전 고도가 19,500m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 상공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옵저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이면 글로벌 호크의 격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글로벌 호크는 적 공역에서의 침투 정찰을 목표로 한 기체가 아니라 안전한 아군 공역에서의 원거리 감시를 목표로 한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장점은 공중에 36시간 동안 떠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게다가 인공위성과 연계하여 아주 넓은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찰 가능합니다. 20km 수준의 작전 고도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기권 내의 인공위성으로 아무 때나 원하는 장소를 정찰하기 어려운 인공위성의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한 용도로 대한민국은 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정찰 무인기는 외형만 비슷하게 만들고 중고 전투기 엔진을 뜯어 드론 정도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MQ-9 리퍼를 카피해서 만든 공격형 무인기 샛별 구형은 대전차 미사일 등 공대지 미사일 8발과 정밀 유도폭탄 2발 등으로 무장하여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한국형 리퍼인 중고도 무인기를 빠른 시일에 실전 배치하여 북한의 우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관이나 개인의 고의나 비리가 아닌 이상 빠른 시일에 감사원 문제를 국익에 의거 전향적으로 해결하여 세계적 추세인 무인기의 첨단화를 이루어 K방산의 한 축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